보통 사고 쳤다는 표현을 긍정적일 때 쓰는데 오늘은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토레스 하이브리드 가격을 미리 리뷰해드렸죠.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나온 가격은 3천만원 초반부터,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3,300만원 이하로 충분히 옵션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취재한 내용으로 가격이 확정되어 나오고 그 뒤로 줄줄이 업데이트 소식이라던가 신차 출시 계획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내보내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진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뭔가요? 가격이 애매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엄청 저렴하든지 아니면 그냥 미친 척하고 비싸게 출시해서 현대기아 차와는 다르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던지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확정된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애매하네, 이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토레스 하이브리드 가격이 또 애매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견적을 내봤을 때 이 가격을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인지, 이 가격을 소비자들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KGM 입장에선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격표가 유출됐다는 거였는데 빠르게 살펴볼까요? 우선 저희가 예상해드렸던 대로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도 자료에 있던 것처럼 시작 가격은 3천만원 초반, 이걸 저희는 3천에서 3,100만원대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일치했습니다. 상위 트림 가격은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단 가격표를 딱 보면 시작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 기본 사양도 꽤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지면 따질수록 이게 저렴한 게 맞나?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렴한 것도 아닌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지를 이해하려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기본 사양과 옵션 사양이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 스포티지와 비교를 해보면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위 트림인 T5의 기본 사양을 볼까요? 파워트레인을 보면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EDH 하이브리드 변속기랑 듀얼 모터, 1.83kWh 배터리가 포함되고 토글 스위치 타입, 전자식 변속 시스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전륜 맥퍼슨 스트럭과 후륜 독립 편과 멀티링크 서스펜션, 전륜 벤틀레이티드 디스크와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됩니다. 외관 사양으로는 17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앞 LED 방향 지시 등, LED 주간 주행 등, LED 안개 등, LED 리어 콤비 램프, 리어 스포일러,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LED 턴 시그널 램프, 오토 폴딩, 열선, 전동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앞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전 후방 스키드 플레이트, 샤크핀 통합 안테나, 에어로 블레이드 와이퍼, 클린실 도어, 하이글로시 A 필러가 기본입니다. 내장 사양으로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인조 가죽 시트, 1열 시트백 포켓,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 LED 룸 램프, 데이 앤 나이트 룸 미러, 2열 에어 벤트, 운전석 펌핑식 높이 조절 장치, 1열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시트벨트 높이 조절 장치,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2열 6대4 분할 시트, 2열 센터 암레스트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오토 클로징, 버튼 시동,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 마이크로 에어컨 필터,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 앞좌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오토 라이트 컨트롤, 우적 감지 와이퍼, 패드 시프트가 기본이고요. USB-C 타입 단자는 1열 2개와 2열 2개, 운전석 원터치 오토다운 파워 윈도우,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램프,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크루즈 컨트롤, 12V 파워 소켓은 1열 1개와 러기지 1개, 가스식 후드 리프터, 리어 와이퍼가 기본입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소화기, 에어백 7개,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하이빔, 전방 추돌 경고, 안전거리 경고, 앞차 출발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부주의 운전 경고, 운전자 졸음 주의 경고, 후방 주차 보조 경고,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 ESC,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스피드 센싱 오토 도어록, 전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와 로드 리미터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사양으로는 12.3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스피커 6개,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기본입니다. 자, 딱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잠깐만,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분명 하실 겁니다. 이건 뭘 보면 알아차릴 수 있냐? T5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품목을 보면 됩니다.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죠. 운전석 무릎 에어백, 이걸 아직도 옵션으로 넣어야 한다는 게 살짝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논의로 치고요. 눈에 띄는 건 밸류업 패키지와 12.3인치 KGM 링크 내비게이션 패키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 이건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과 무쏘 EV의 옵션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밸류업 패키지에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 전방 주차 보조 경고,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타이어,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와 2방향 전동식 럼버 서포트,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이 정도 구성이
옵션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120만원짜리 KGM 링크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뭐가 있냐? 이건 무쏘 EV 옵션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12.3인치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무선 맵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음성인식 기능, 조향 연동 및 다이내믹 주차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가 들어있고요. AM, FM 라디오, 샤크핀 통합 안테나, USB 미디어, 블루투스 뮤직, 양방향 공조 제어, 후석 취침 모드, 자동 내기 순환 장치, 에어백 전기 알림, 차량 원격 제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올인원 서비스, 지니 뮤직, 팟캐스트 이런 것도 들어있는 패키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옵션은 렌터카가 아닌 이상 거의 필수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벨리어 패키지도 ECM 룸미러나 하이패스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한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벨리어 패키지를 포기하고 내비게이션 패키지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 이제 326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벨리어 패키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가격이 3380만원까지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스포티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딱 토리스 하이브리드 T5에 벨리어 패키지랑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넣고 무릎 에어백도 넣어요. 그럼 3405만원이 됩니다. 이 옵션하고 비슷하게 구성을 하려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트림에 스타일하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러면 스포티지 가격은 3462만원이 됩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정도면 가격 대박인데? 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애매하다 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냥 저는 이 설문 결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비슷한 옵션에 이 정도 가격이면 스포티지를 사겠다고 대답한 분들이 80%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압도적인 거죠. 그리고 요즘 사실 중형차 정도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토리스 하이브리드는 이 기능을 쓰려면 무조건 3600만원이 넘는 상위 트림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일단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가지 루트로 취재해본 결과 필요한 옵션만 넣으면 3300만원 이하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걸 지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애매할 줄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대체적으로 뉘앙스가 토리스 EVX와 기본 사양 구성이 비슷할 거란 거였거든요. 토리스 EVX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내비게이션 패키지 같은 걸 하위 트림에도 기본으로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걸 아예 다 빼버린 거라서 사실상 토리스 EVX처럼 무조건 깡통으로 사세요 라는 말이 불가능해진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란 겁니다. 그렇잖아요. 토리스가 스포티지보다 큰 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포티지를 구매하겠다고 대답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간단합니다. 첫째, 스포티지보다 살짝 큰 차라는 게 구매를 결정 지을 만큼 큰 요소는 아니란 거고요. 둘째, 가격이 확실하게 착하거나 아니면 옵션 구성이라도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면 이건 스포티지를 사면 안 되겠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텐데 지금은 그런 반응이 나오기엔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 셋째, 그렇다고 기본적인 상품성이 더 낫냐? 이것도 그렇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저렴한 것도 아닌 애매한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크단 거죠. 이 가격이면 스포티지가 괜찮겠는데?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공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랑 콜리오스가 낫지 않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랑 콜리오스는 하이브리드 모델 시작 가격이 3700만원 이상이라 가격대가 완전한 비교 대상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랑 콜리오스는 스포티지급보다 소렌토급에서 비교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이번 논평에서는 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정해 보자고요. 예컨대 토리스한테는 이런 문제가 없대요. 어떤 거냐면 디스플레이가 뭐 뛰어나게 빠르진 않지만 적어도 답답할 정도는 아니고요. UI UX는 충분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고 물리 버튼도 필요한 만큼 존재한대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데에 큰 불편함이 없고, 야 나는 편한데 왜 너네가 난리냐, 이렇게 제3자와 싸울 필요도 없대요. 그리고 KGM에서 차주들이 앞으로 어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 대대적으로 발표해주고 고객 케어 서비스도 확실하게 해준대요.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토리스 하이브리드 가격이 더욱 착해 보였을 거고 스포티지보다 훨씬 경쟁에서 유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거 다음으로 올라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KGM의 브랜드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하기도 어렵거든요. 즉, 보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저렴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무언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성이 좋거나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차가 훨씬 커서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없거나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다면 소비자들은 알아서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저렴하다고 봐야 할지 비싸다고 봐야 할지 어느 한쪽으로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맞나 싶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했던 건 뭔가요? 토리스 EVX 하위 트림하고 기본 사양이 비슷할 거란 거였죠. 만약 이렇게 됐다면 토리스 하이브리드도 하위 트림부터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패키지 이런 게 모두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토리스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매우 저렴하고 앞으로 나아지는 걸 기다려줄 명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논평을 깔끔하게 마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80%가 넘는 사람들이 스포티지를 선택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실제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와줘서 이런 걸 모두 극복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이 가격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준이 잘 안 서는 상황이라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